오늘은 간단하게 그 패스워드 크랙하는 거, 그 옛날 얘기 비슷하게 하면서 패스워드 크랙하면서 보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강의를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그 강의 자료를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실습 자료 여기에다가 올려놨거든요. 저희 집 나스인데 그 이게 공유를 해놔서 여기 보면은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 파일 두 개가 있어요.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VM에 올려가지고 실습하시면 되고요. 이게 자료가 너무 커가지고 구글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의는 다음 주면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할 거는 패스워드 크랙이에요. 왜 피보팅 다음에 패스워드 크랙을 넣었냐면은 피보팅을 통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은 피보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구성을 통해서 피보팅을 해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격자가 공인망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사용자 PC에 그 하나의 파일을 던져주고 월요일을 하나 던져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내부망으로 침입하면서 패스망으로 침입하는데 이 내부망 안에 운이 좋게 그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서버들이나 시스템들이 존재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패스워드 파일을 갖다가 크랙을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 패스워드 파일을 어떻게 크랙하면 될까?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게 저희 옛날 같은 경우는 그 리눅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리눅스하고 썬 전산병이어가지고 썬이랑 이런 것들 다뤘는데 그 소방사에서 다뤘는데 그때 보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무주공산 시절이어서 분명히 보안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이 패스워드를 어떻게 생성을 해야 되나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이어가지고 하위에 엄청나게 수많은 서버들이 존재하는데 이 서버들을 그 전산병이 한 명이 그 패스워드를 다 만들어서 뿌렸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패스워드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일괄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막 키보드를 아무렇게나 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게 데이트를 넣고 날짜를 넣고 그때는 뭐 샤 256도 없었죠. 베이스 64 넣고 64 넣고 그리고 헤드해서 9자리 그때는 한 8자리 이상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초 누르면은 이렇게 패스워드가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갖다가 쉘로 만들어가지고 쭉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각 기관에다 뿌리고 이걸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그 CSV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 콤마 찍고 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서 뿌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맨 먼저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뭐 패스워드 파일 만드는 거에 많이 존재하니까 뭐 패스워드 젠 같은 게 있거든요. 보면 이렇게 해서 뭐 9자리 만들어 달라 하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쭉 만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PWGen 해서 H를 보시면은 이렇게 옵션 값들이 다 존재를 해가지고 캐피탈, 또 대소문자, 대소문자 지정하지 않는 거, 넘버가 들어가라, 심볼이 들어가라, 이렇게 좀 더 암호화되게, 좀 더 복잡하고 랜덤하게 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옵션 값을 통해 가지고 PWGen 해가지고 C 아까 봤던 옵션들 다 넣고 9자리 이상으로 9자리 이하로 해가지고 7줄 정도 만들어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일들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를 지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패스워드 제너레이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원패스워드라든지 라스트 패스워드 이런 거 만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원패스워드나 라스트 패스워드 이런 거 해가지고 기업용으로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서로 그 상호 관리를 하거든요. 일반 기업에 보면은 자기네들만의 고유한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통용하는. 그래서 문서에 암호화를 하라고 그랬는데, 막상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주요 통신 기반 시설에 인터뷰를 한다든지, 모의 해킹 한다든지 해서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고 문서에 암호화를 걸어서 보내달라고 하거나, 그리고 기존에 있던 파일을 달라고 할 때,
이 암호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내부에서 통용되는 암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암호를 받아가지고 노이해킹 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역으로 뚫는 그런 작업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단들을 하긴 하는데 그 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가장 좋은 거는 그 위에나 뭐 B급이 위로 갈수록 그리고 보안 쪽이 있을수록 서버 관리자일수록 그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완전히 분리하라는 그런 권고를 내려요. 그래가지고 주의를 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패스워드를 만들어가지고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칼리리눅스에서 보면은 그 패스워드 크랙하기 위해서는 그 딕셔너리 공격을 하잖아요. 딕셔너리 어택을 한다든지, 그리고 패스워드를 어떻게 보관했는지 그런 것들을 넣어봐서 일일이 대입해가지고 크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스워드 파일들이 내부에 거의 존재해요. 그 워드리스트를 쳐보면은 이런 워드리스트 파일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해요. 왜 존재를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생성을 할 때 그 프로그래머들이 자기네들이 이건 패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은 들어가야 되는데 디폴트 패스워드로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벤더에서 제조사에서 그럼 뭐 어드민의 패스워드가 기본 패스워드, 디폴트 패스워드로 나간다든지 그런데 처음에 오픈하게 되면 그걸 기본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티어라면 웹 티어의 기본 패스워드를 다 여기에 보관하는 거예요. 톰캣 패스워드의 기본 패스워드들, 유저 패스워드, 디폴트 패스워드를 다 이 안에 보관하고 있어서 이걸 갖다가 바꾸지 않았으면 다 뚫리는 거죠. 이 파일 가지고. 보시면 되게 재밌는 패스워드도 많고 그리고 거의 삽시간에 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모이해킹을 하다 보면은 해달라는 하면 어떤 문자열을 조합해야 되잖아요. 그 문자열이 그 기관에 특수하게 그 소속이 되어 있어서 그 문자열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뭐 제가 살고 있는 유성구라고 그러면 유성구를 영어로 친다든지 이런 문자열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롤 명령어를 쳐가지고 뭐 HTTP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 사이트가 어느 사이트냐면은 를 하고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하거든요. 그 명단이라든지 거기 안에 직원들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있으면 그걸 갖다 받아가지고 이름이랑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는데 여기 가보시면 국회의원 사이트거든요. 국회의원 이름들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외부에 뭐 인명이 노출되는 건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예시로 그냥 가져온 건데 쭉 가보시면은 음, 열어놓고 갔네. 보시면은 여기 뭐 그렇게 해서 리스트들이 이름이 이렇게 있는 파일이에요.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조합을 하는 거예요. 패스워드를 만들기 위해서. 좀 굉장히 많이 조합해서 일단 끊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패스워드를 생성을 해줘요. 딕셔너리 파일들로. 거기 보면 그 안에 키워드들이 뭐 팩스도 있고 그렇긴 한데 가끔씩 의미 있는 숫자도 그 문자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조합을 한다든지 이건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기존에 많이 쓰는 패스워드를 갖다가 그 레인보우 테이블로 해가지고 해시 값들을 미리 지정을 해놔가지고 하는 사이트들 이런 데에서 받아가지고 미리 하나 세트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리고 요즘에 패스워드 생성 도구들이 왔더라고요. 가끔씩 저도 지트허브 같은 데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가보면은 어떤 사람을 타겟팅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임명 정보들 제가 뭐 오신트를 통해 가지고 앞서 최초에 배웠었던 그 전전전 시간에 처음 시간에 배웠었던 오신트를 통해 가지고 얻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와이프의 이름이라든지 자녀들의 뭐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그 조합을 해가지고 패스워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간단한 파이썬 도구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I 옵션을 쓰면 인터랙티브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 다운로드 할 수 있고, 그리고 버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아예 옵션 한번 적고요. 그러면 퍼스트 네임을 넣으래요. 그러면은, 홍길동, 여러 가지 넣고, 뭐, 닉네임도 넣고, 현 연도에 태어났고, 현 연도 10월 10일, 뭐, 태어났고, 뭐, 페어런트 네임 넣고, 그리고 닉네임 넣고, 그리고 페어런트에 뭐, 벌수도 넣고, 뭐, 자식 있으면은, 자식의 닉네임도 넣고, 뭐, 태명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오신트로 보면 그런 거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펫 이름, 컴퍼니 네임, 그래가지고, 뭐, 보면은 여기다 뭐, 빅팀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정보들이 있느냐, 뭐 오신트로 얻어진 다른 데 사용하던 사이트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 사람의 아이디어 닉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주면은, 그래서 오신트를 통해서 얻은 내용들을 길동이라는 파일들에서 안에 들어서 이렇게 보면 딕셔너리 파일들을 쭉 만들어줘요. 그러면 아까 테스트도 넣었고, 그리고 뒤에 뭐 연도라든지 생일 같은 것도 넣었고, 생일 연도도 넣고, 와이프도 넣고, 뭐 언더바도 넣고, 이렇게 파일들을 쭉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만들어가지고, 그, 섀도우 파일들을 받아서, 섀도우 파일들을 받아가지고 패스워드를 비교해가지고 서버가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테스트 해보기도 하거든요. 정말 타이트하게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트하고 패스워드 파일들을 결합해가지고 정말 패스워드를 어, 복잡하게 설정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 신상 정보를 넣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요. 왜냐면 섀도우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어가지고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 주요 통신 기반 기술에서 보면은 패스워드의 복잡성과 뭐 패스워드의 길이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끔 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거는 섀도우 파일들을 열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로그인 뎁스라든지 어, 뭐 그런 것들을 뒤져봐가지고 거기에 길이 설정이라든지 암호화가 되어 있는 옵션 값들이 설정되어 있는지만 보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그 패스워드를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서 그런 옵션 값들을 확인해요. 하지만 리눅스의 옵션 값들이나 유닉스의 옵션 값들이 맨데터리하지 않게, 그러니까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옵션이 있어도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긴 하지만 그 경고가 떨어질 뿐이지 그게 뭐 강제하진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딕셔너리 파일들을 만들었으면은 그 섀도우 파일을 먼저 받으면은 저희 리눅스 쪽을 설명을 할게요. 리눅스 쪽 보시면은 패스워드 파일이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하도 귀잡지,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있어요. 뭐, ETC 미터 패스워드 파일이 있다. 근데 최초에, 저희 때, 아주 최초에 99년도, 2000년도 리눅스를 달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스워드 파일 안에 S라고 하는 거, 이거 평문, 플레인 텍스트로 그냥 암호가 쑥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리눅스가 처음 설정되고, 유닉스가 설계될 당시에는, 그 로컬에서 몇몇만 사용하기 위한 공유 서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암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CPU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고, 그리고 요 서버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홈페이지 서버라든지 리눅스를 통해 가지고 그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플레인 텍스트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바꾸고 저 사람도 바꾸고 패스워드를, 그러니까 이거 다 암호화 시켜야겠다 해서 이제 섀도우 파일들로 바꾸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섀도우 파일 보면은 ETC 밑에 섀도우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되면서 뭐 계정명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암호화된 그 해시값,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이시죠?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최종 변경에 뭐 민맥스, 파일.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하는데, 최초에는 그냥 이렇게 또 해시값 MD5로 만들어 넣었었어요. 하지만 MD5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해시 충돌이 발생돼가지고 뭐 아무 해시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뭐 나는 1, 2, 3, 4 넣었는데 뭐 1, 2, 3, 4 다른 숫자를 넣었는데 그게 해시값이 맞다고 하면 MD5에서 맞다고 하면은 그냥 뚫려버리기 때문에 이걸 또 좀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앞에 썰트도 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요즘에는 어떻게 되었냐?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앞에 아이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로, 일반 함수로 되었는지, 그리고 6번이면 아마 샤256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썰트자, 이렇게 달러로 구분해놨죠. 그리고 이게 해시된 암호, 썰트하고 쳐서 해시된 암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 크래커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저도 인터넷에서 이거를 하나 쭉 보고선 따로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파이썬 2.7로 되어 있고, 뭐, 요 앞에는 뭐, 라이브러리 쭉 불러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뭐, 크립트라는 함수를 통해가지고, 엔크립션 되니까, 리눅스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일 불러오는 어떤 파일인지 모르니까 옵션들 정해주고 파일이 두 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섀도우 패스워드 파일하고 딕셔너리 파일 두 개가 필요해서 받아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거는 섀도우 파일이 없거나 딕셔너리가 없다면은 뭐 빠져나가는 거고 그리고 메인 먼저 보시죠. 네, 여기 메인 들어가 보시면 패스워드 파일 보시면은 이 패스워드 파일을 하나씩 한 라인씩 읽어와서 그 이렇게 땡땡으로 나누라고 하잖아요. 땡땡으로 나누고 땡땡으로 쭈루룩 나누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땡땡 이걸로 하나씩 스플릿 걸어가지고 하나씩 나누는데 여기 보시면 0번하고 1번하고 이렇게 거는데 1번은 엔크립션 패스로 들어가잖아요. 0번은 이거고 1번은 요건데 요걸 갖다가 위에 엔크립션 패스로 올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올려서 보면 이거 달러로 또 나누래요. 달러로 하나씩 나누면은 달러로 하나씩 나누고 달러로 하나씩 나누고 이렇게 달러로 이렇게 하나씩 나누면 6 그리고 요거 썰뜻값 그리고 해칭된 값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앞에는 해시 타입 있고 썰뜻 값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것들이 여기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하나씩 해가지고 엔크립션 통해서 크립션을 하는 거죠. 이게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은 구조들을 보시면은 이게 뭐 보안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데 맨날 물어보죠 이거 첫 번째 라인 무엇이냐 두 번째 라인 무엇이냐 보면 첫 번째는 사용자 계정이다 두 번째 패스워드 암호식 답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6이 있다 그럼 6은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아이덴티파이어의 6이면 샤로 되어 있고 샤512네요 샤512로 되어 있다 설트의 길이 값이 16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가 충분히 길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복잡도를 증가시켜가지고 결국에 암호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음, 여기 패스워드 크랙 PY로 되어 있는 게 이게 그럴 거고요. 아까 그거였어. 화면이 왜 이렇게 나오지? 잘 보고 계신 거 맞는가 모르겠네. 패스워드
딕셔너리 보면은 이렇게 딕셔너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나 갑자기. 잠깐만요. 갑자기 먹어가지고. 섀도우 보면은 이 섀도우 파일들을 받은 것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루트하고 이렇게 홍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나머지는 다 그 시스템 파일이니까 시스템 계정들이니까. 그래서 이 파일로 해서 S 옵션을 아까 주면은 섀도우 파일이고, 그리고 D 옵션을 두면 패스워드 파일들. 그래서 쭉 그 짜놓은 것들로 디스크립션 시키면은 이게 룻은 패스워드가 투어다라고 금방 나오죠. 그래서 금방 맞으면은 보통 중요 서버만 하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딕셔너리를 몇 개 만들어 놓으면은 거의 그 모이에킹 하는 게 거의 3일? 짧으면 3일 정도 하는데 3일 안에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건 자기 신상 정보랑 뭐 다른 거랑 겹친다든지 막 그런 거는 약간 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패스워드 제너레이터를 반드시 써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모이킹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짧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패스워드 부분 다 하려고 그랬는데 뭐 뒤에 보면은 SSH 쪽도 접속을 해가지고 하나씩 딕셔너리 공격을 하는데 브루포스 딕셔너리 가지고 브루포스 공격을 하는데 그거 같은 게 거의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브루포스 공격 자체가 서버에게 부담을 좀 주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데 정말 필요하면 앵크랙이나 히드라라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를 통해 가지고 오픈 SSH로 접속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딕셔너리 패스워드를 한 줄씩 한 줄씩 읽어와가지고 접근 공격을 하기도 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건 거의 하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섀도우 파일만 받아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섀도우 파일들 받으실 때 주의할 점은 그 EUCKR 깨지면 안 되고 다른 에디터로 열지 말고 그래서 그 파일들만 리눅스로 싹 받아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 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끊기진 않습니다. 잠깐 아까 혼선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패스워드 파일들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그 모이에킹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